우주의 신비, 나의 진화, 돌로레스 캐논.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더 형이상하게 빠져들었지만 그에 대한 나의 믿음을 드러내어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드러내어 비웃음을 당하기에는 그 내용들이 너무 소중했기 때문입니다. 나는 전통적인 교회를 다니는 걸 그만두고 종교에 대한 실질적인 의미, 종교에 반대되는 영성을 발견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대부분의 교회들은 자신들만의 방식을 잃었고 앞에 두 단어의 중요한 차이점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전생 세션 치유를 완전한 직업으로 시작했을 때 나는 자신이 전생에 대한 모든 이론을 다 알고 있다고 생각했었습니다.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 알고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그것은 삶을 살고 최선을 다하고 교훈을 배우고 그리고 죽은 후 자기 삶을 평가하는 단순한 과정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다양한 영혼들과 계약을 하고 다시 육체의 여정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영혼은 지구학교에서 점진적으로 학년을 올라가면서 마침내는 신과 하나가 됨으로써 졸업하게 됩니다. 그 일은 너무나도 논리적으로 들어맞아 그러한 개념을 받아들이고 전생에서 온 문제를 바탕으로 고객을 치유하는 데 있어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첫 번째 책을 쓰는 초기 때 나는 전생을 직선상의 시간 패턴으로 따라갔었습니다. 여전히 아기가 걸음마를 하듯이 아주 천천히 진행했으며 시간과 특정한 날짜를 기준으로 전생의 삶들을 순서대로 살펴보는 방식이어야 내가 이해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초기에 고객들 중 한 명은 전생으로 퇴행했을 때 놀라운 몽유병적 증상으로 완전히 다른 인격체가 되는 걸 보여주었습니다. 그녀가 자신이 몰입하고 있는 삶의 방식의 문화적, 신화적인 것에 대한 방대한 내용을 자세하게 알려주었을 때 그것이 역사를 탐험할 수 있는 가장 완벽한 방식이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나는 그녀를 점차적으로 100년 단위로 퇴행시키면서 25개의 다른 삶들을 거치도록 했습니다. 각 인격들은 완전히 달랐으며 내가 그녀에게 특정 연도로 가달라고 요청하면 그녀는 그 시기의 인격과 완전히 동일해졌습니다. 그들의 서로 다른 목소리, 태도와 몸의 움직임 등에 익숙해졌고 그것이 역사를 탐험할 수 있는 놀라운 방법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의 천직이고 계속해서 기록해 나갈 것임을 예상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초기 시대인 1980년대에 그녀의 전생들을 바탕으로 예수와 에세네파 그리고 히로시마를 기억하는 영혼이라는 두 권의 책들을 출판했습니다. 나는 그들이 알려주는 너무나도 많은 정보 때문에 마침내는 다른 형태의 생명들에 대해서도 책을 쓰게 되리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를 시작한 이후로 나의 작업은 너무나도 많은 방향으로 진행되어 나갔습니다. 전생들을 탐구해 나갈 때 새로운 이론들이 드러나기 시작했으며 그것이 나를 괴롭혔습니다. 나는 나름대로 모두 이해했다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것이 나의 믿음 체계를 흔드는 걸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나를 흔들었던 첫 번째 것은 각인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이 개념은 우리는 사실상 그렇게 아주 많은 삶들을 살아올 필요 없이 다른 사람들의 삶들에 대한 기억을 자신에게 각인 혹은 덮어 씌우거나 할 수 있습니다. 이 일은 그 인격이 자신이 살게 될 삶이 이전과 많이 다르거나 그 삶을 살아가면서 사용할 수 있는 배경적 경험이 없을 때 행해집니다. 그러한 삶들의 기억들은 영적 가이드와 마스터들의 도움과 함께 환생하기 이전에 영적인 영역에 있는 거대한 도서관에서 가져와 우리 자신의 영혼의 기억에 덮어 씌우거나 각인을 합니다. 그때 나는 물었습니다. 그러면 최면에서 그 사람이 알려주는 전생이 직접 경험한 것인지 혹은 각인된 것인지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들은 답은 이렇습니다.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중요한 일이 아닙니다. 모든 각인들은 덮어씌워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인격체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정상적으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정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누구도 그 차이점을 몰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평범하지 않은 개념을 접했을 때 나는 상당히 충격을 받고 꽤 오랫동안 고민해야 했습니다. 이렇게 계속 나의 믿음 체계가 도전을 받게 된다면 이 분야에서 정말 계속 하고 싶어 하게 될까? 나는 삶과 죽음, 환생이 순차적으로 진행된다는 나의 개념이 편했고 그동안 준비해온 것을 망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때의 새로운 개념에 대한 자신의 반응을 살펴보고 깨달았습니다. 최소한 열린 마음으로 검토라도 해보지 않는다면 그냥 받아들이고 의문을 가지지 말라는 교회의 신조보다 나을 것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 새로운 개념과 또 다른 개념들인 평행현실 혹은 겹치는 삶에 대해 좀 더 면밀히 검토하기 시작했고 점진적으로 지혜들이 나의 닫힌 마음으로 스며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을 열고 동시에 새로운 개념을 연구하는 건 놀라운 모험입니다. 우리가 커오면서 얻은 지식과 경험들에는 그러한 것들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한번 마음이 의문을 가지기 시작하면 다시 돌아갈 길은 없습니다. 자신이 알게 된 것을 물릴 수 없으며 안 보이게 카펫 안으로 밀어 넣어 버릴 수도 없습니다. 판도라의 상자를 열은 후에는 그 모든 걸 다시 주워 담을 수 없습니다. 30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나는 그들이 나에게 한 일에 대한 지혜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나의 흥미를 돋우어 줄 수 있는 수준에서 아주 작은 조각 정보들을 천천히 아기에게 숟가락으로 음식을 먹이듯이 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다음 정보를 주기 전에 그 작은 각 정보들을 내가 소화하도록 기다려 주었습니다. 그렇지 않았으면 내가 감당하기 힘들었을 것이며 그들은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벽에 부딪힐 때마다 일을 멈추고는 그게 이해가 안 돼요. 이해하고 싶지도 않아요. 왜 그냥 원래 방식으로 돌아가면 안 되지요? 나는 시간 여행과 역사 공부만으로도 충분했단 말이에요. 라고 외쳤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명백히 그들은 다른 계획을 가지고 있었으며 오직 그 방법만이 내가 조금씩 이해하면서 그들을 나의 작업의 일부분으로 받아들이도록 할 수 있는 방식이었을 것입니다. 전생 치유를 위해 나에게 오는 거의 모든 고객들은 같은 질문을 합니다. 나의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내가 왜 여기에 있습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나는 항상 그들에게 만약 그 질문이 적절하다면 그 답을 찾을 수 있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함께 작업하고 있는 잠재의식은 질문하는 이들이 다룰 수 있는 그 이상의 정보는 결코 주지 않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자신의 삶의 목적이 지금의 삶과 180도 다른 것일 때 너무 빠르게 접한다면 이렇게 대응할지 모릅니다. 아, 안 돼. 그건 절대 하고 싶지 않은 일이었어. 그리고는 삶에서 더 나아가지 못하고 자학할 수도 있습니다. 그 경우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잠재의식은 그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는 아직 말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합니다. 한 예로 자신의 삶의 목적을 알고 싶어 했던 남성이 있었습니다. 세션을 진행하는 동안 내가 그에 대한 질문을 했을 때 잠재의식은 말했습니다. 우리는 아직 말해줄 수 없습니다. 아, 그럴 수 있었으면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걸 보고 있는지 당신은 이해하지 못할 겁니다. 그러나 그가 당신의 20년 전의 모습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당신은 아기를 데리고 풀코스 음식을 먹으러 가지 않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우유를, 다음에는 부드러운 시리얼, 그리고 으깬 채소, 그리고 한참이 지난 후에 고체성 음식을 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완벽한 비유였으며 내가 시간을 거쳐 얼마나 여기까지 왔는지를 이해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적절한 안내가 없다면 얼마나 쉽게 아기가 압도당해서 용기가 꺾이는지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지혜를 신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주의 신비 시리즈 책들을 통해 그들은 지속적으로 나의 마음을 확장시켜 오고 있습니다. 내가 더 이상 배울 것이, 더 이상의 새로운 것이 없다는 생각을 하는 순간 그들은 나에게 생각해야만 할 새로운 개념과 이론을 보여주었습니다.
비록 그것은 너무 새로워서 이해할 수 없었지만 나는 그들이 보여주려는 삶의 전체적인 윤곽에 맞춰보려 노력하고 깊이 생각해보곤 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결국은 이러한 좀 더 어려운 개념들에 대해 준비가 될 것이라고 말해왔고 나는 지속적으로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알겠어요. 그러나 좀 더 명확하게 설명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그 내용을 책에 쓰거나 다른 이들에게 가르쳐 줄 수 있겠어요. 나의 질문은 계속되었으며 최소한 그것으로 인해 나의 작업이 지루하지는 않았습니다. 내가 이미 알고 있는 것에 머물 수가 없었습니다. 끊임없는 새로운 개념으로 나의 마음이 계속 확장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역사를 탐구하고 그에 관련된 사건을 기록하던 초기에 단순했던 시절로 돌아갔으면 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방식을 계속 고집했더라면 엄청난 양의 새로운 정보와 지식을 얻지 못했을 것입니다. 나는 계속해서 다른 방식과 다른 영역을 탐험하고 있습니다.